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 성행동의 신경기제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11강 성행동의 신경기제입니다. 살펴볼 내용은 성, 음, 그리고 성정체감. 성정체감은 어, 자신이 주관적으로 어, 경험하는, 느끼는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자라고 그렇게 경험하거든요. 즉,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각자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성정체감이 있겠죠. 자,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오늘 보고요. 또 성적 지향성. 저는 성적 파트너로 여자를 원합니다. 저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성적 파트너로 남자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 성적 지향성이라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어, 성적 파트너로 여자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결정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간성입니다. 이거는 인터섹스라 합니다. 음, 인터가 뭐 상호 서로 간에 뭐 비트윈 이런 뜻이 있죠. 섹스. 우리는 성을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것 중에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 중에 지금 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 관련해서 이해함이 있어서 우리가 구별해 놓은 것이지 우리 색지가 갈 때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면 뭐 다섯 색깔이든 두 색깔이든 분별하듯이 이 성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을 분별해 놓은 것이지 뭐 남성, 여성으로 분별해 놓은 것이지 실제 현상은 우리가 분별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또는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한 것과는 다른, 즉 남성,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성이랍니다. 이 간자는 이제 사이 간자를 쓰겠죠. 인터섹스니까. 자, 그 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전환, 그리고 동성애의 우리 뇌와 관련해서 어떠한 원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성정체감, 성적 지향성의 결정 기제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중간에 있는 그림은 태아에서 미분화된 상태라 해놨습니다. 뭐 그림 11-1에 보시면 인간 생식기의 분화란 말이 결국 여성, 남성 이렇게 나뉜다 그런 뜻이겠죠. 디퍼런시에이션에서 분화. 이 생식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알겠지만 내생식기, 외생식기 이렇게 나누죠. 외생식기는 말 그대로 겉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생식기는 이렇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여기 나와 있지만 정랑 이런 것들이 될 테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 뭐나 발관, 난소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이 고환을 외생식기라 해야 될지 내생식기라 할지 참 애매해요. 그죠? 남자의 고환, 흔히 불알이라 하는 이 고환이 여성의 난소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자는 이 내생식기라고 여기지는데 남자는 그죠? 이걸 내생식기라 할지 외생식기라 할지 참 애매해요.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무지개 색깔도 그렇고 그죠? 인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과 현상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기적으로, 물론 그것들이 근거는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선천적, 후천적 어떤 조건에 따라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됐지만 성에 있어서도 남자, 여자,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죠? 결국 동일한 대응되어지는 그런 생식셈인데 난소는 내생식기인데 이 고아는 내생식기를 해야 될지 외생식기를 해야 될지 제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뭐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고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그림에서와 같이 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 우리 가운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가운데 그림에서와 같이 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 처음에 태아의 때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미분화된 상태의 원시적인 내외 생식기를 갖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분화가 시작된다는 거. 태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생식샘, 여기 파란색. 이 생식샘이 결국 난소가 되어지고 고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색깔들이 다 그렇게 짝을 맞춰 있는 거예요, 지금. 태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생식샘은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난소로 요거.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고환으로 발달한다. 즉 분화된다. 태아의 밀러가는 여기 태아 지금 여기서 보면 밀러간이라고 있어. 이 색깔이 자세히 보면 요 밀러간 요것이 좀 더 짙은 갈색을 떼요. 그죠? 이렇게. 요 밀러간은 나중에 발달, 즉 분화되면 여성의 자궁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톤에 같은 색깔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궁이 되고 그리고 이 나팔관 이렇게 해서 요 나팔관이 되고 그리고 자궁경부로 자궁경부가 이쯤 되겠죠? 자궁경부로 발달 분화한다. 그리고 태아의 볼프가는 요 안쪽에 좀 옅은 색으로 이거 베이지색이라는 하나요. 연한 갈색. 볼프가는 남성의 정랑이 되고 그리고 고안에서 음경으로 가는 정관이 되고 여기 정관 어디 있습니까? 수정관. 네, 수정관 이걸 얘기하고요. 정관이 되고 정관으로 발달한다. 분화된다. 이렇게 되는 중에 뮬러간이 발달 분화하면은 볼프간은 퇴화하고 볼프간이 발달 분화하면은 뮬러간이 퇴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출생 시에 이렇게 남녀의 내외생식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외생식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겉으로 우리 뭐 육안으로 확인되어지는 부분이고 내생식기는 뭐 자궁이나 지금 나팔관, 그죠? 뭐 아까 난소, 남성에서는 전립선, 뭐 이렇게 정랑, 정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색깔 화살표 다 어디에서 분화 시작되는지 이렇게 표시해놨고 색깔도 이렇게 매치시켜놨는데 또 남성, 여성에 있어서도 같은 색깔은 그것이 같은 기능 그리고 같은 원시적인 내외생식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뭐 저 개인적으로 참 신기한 건 여기 보시면 난소하고 요 나팔관 사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틈새가 있어요. 그런데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자궁경부를 통해서는 이 나팔관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럼 난자가 여기서 배란되어서는 이 나팔관 요 부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자가 난자가 수정이 되면은 다시 또르르르 굴러와서 자궁 안쪽 벽에 딱 착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자랄 텐데 착상이 안 되면 그것도 뭐 수정된 경우라더라도 흘러나와 버리겠죠. 그런데 난자가 여기에서 다 성숙한 다음에 배란될 때 이 틈새를 건너가요. 신기하죠. 그죠? 그 세포가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음. 근데 이제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화학 신호를 따라 건너가는 걸로 제가 얼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히는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 참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성이란 것이 결정되어지는데 먼저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맨 처음 금방 제가 수정 얘기했는데 그런 수정 단계
처음 이제 난자, 정자 그 자체는 정자 그 자체는 뭐 우리가 얘기한 성이란 건 없죠. 뭐 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있지만 그래서 수정하면은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여성이 될지 남성이 될지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가 결정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바로 난자, 정자 그 자체는 우리가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안에 남자, 여자, 즉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수정된 결과가 XX면 여성이 되는 것이고 XY가 되면 남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기제 첫 번째 성염색체예요. 성염색체 상에 좀 이따 이제 더 구체적 유전자를 볼 텐데 성염색체가 XX냐 XY냐에 따라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바로 이 남성을 결정하는 이 Y염색체 즉 성염색체 준 Y염색체에 보면은 SRY라고 이름 붙인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영역인데 Y염색체에 있다 해서 SRY 유전자 이렇게 불러요. 이 SRY 유전자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생식샘을 SRY 유전자가 생식샘을 고환으로 만들어요. 고환인데 고환으로 지금 이거에 해당하죠. 고환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고환에서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요. 지금 태내에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아까 뭐 여기에 어 볼프간을 예, 볼프간을 남성의 내외생식기 형태로 분화시켜요. 그리고 밀로간은 태화되겠죠. Y염색체, 즉 성염색체 Y염색체가 없으면 SRY 유전자는 당연히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이 작동할 수도 없고 그러면 생식샘은 어떻게 고환이 되지 않고 난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뮬러간이 아니 뮬러간이 여성의 내외생식기로 분화하고 볼프간은 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성염색체가 XX냐 XY냐 사실 결정적인 건 Y죠. 그 Y에 그것도 Y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Y 염색체상에 SRY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작동해서 두 번째 생식샘을 고환으로 만들고 이 고환에서 분비되어지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이 미분화 상태의 내외생식기를 남성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 성형세체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지만 SRY 유전자 이것이 더 궁극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생식샘, 고환 얘기도 좋겠지만 바로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오,
왜 이거 Y 염색체만 얘기하고 남성 호르몬만 얘기하죠? 여성 호르몬도 있고 X 염색체도 있는데 자연은 그대로 두면 다 여성 쪽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생물학적 원리 명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경우든 사람의 다른 동물의 경우든 사람의 경우든 또는 뭐 동물이 아닌 그죠? 다른 생명체의 경우든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례적인 일, 특별하다 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하다 하면 뭔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좋다 나쁘다 뭐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것 없이 그런 개념 없이 뭔가 이례적인 일이 생겨나야지만이 소위 남성 쪽으로 분화가 되어지고 그런 일이 없으면 자연이라는 것의 기본형은 여자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년에 와서 사람의 경우에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뒤에 살펴볼 뇌에 제대로 작동해야지만이 소위 우리가 전형적인 여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금방 제가 얘기한 자연은 기본형이 여성이다라는 그러한 명제 사실하고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은 자연의 기본형은 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Y 염색체라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죠. 뭔가 별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SRY 유전자라는 별다른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작동하면은 별다른 일이 생겨서 고한 테스토스테론이 생긴 테스토스테론이 분화되고 거기서 별다른 일이 생긴 것이 이렇게 남성의 형태로 분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여성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기본형은 여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성을 결정하는 원인 SRY 유전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염색체 Y에 있는 SRY 유전자 하면 더 그죠? 좋겠죠. 두 번째 원인 고안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좋겠죠. 근데 이 고안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생식샘에서. 생식샘이 어떻게 고안이 되죠? 바로 SRY 유전자가 작동해야지만이 고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이 신체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보고 하기로 하죠. 지난 30여 년간 성의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사람, 데이비드 라이머다. 지난 1965년 캐나다의 위니펙시, 데이비드 라이머는 건강한 쌍둥이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그러나 생후 8개월 복용 수술을 받으면서 그에겐 불행이 시작됐다. 의사의 실수로 음경이 타버린 것이다. 부모는 그를 여자아이로 키우길 원했다. 음경이 없는 남자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데이비드 라이머는 수술대로 올려졌다. 고환과 남은 음경을 없애고 인공적으로 여성의 성기를 만든 것이다. 한동안 라이머는 보통의 여자아이들처럼 잘 자랐다. 쌍둥이 형제는 순식간에 쌍둥이 남매가 돼버렸다. 그의 부모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 머니 박사의 영향이 컸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태어난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남자
혹은 여자로 살게 되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성별을 결정하는 선천적인 요소는 없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어떤 성별로도 기를 수 있다. 당시 성의 결정 과정을 연구했던 학자들 가운데 최고 권위자였던 존 머니 박사. 그는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염색체, 남성 호르몬 등 태생적인 요소보다는 양육 방식에 의해 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와이대 의과대학의 밀턴 다이아몬드 박사. 그는 존 머니 박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존 머니 박사와 달리 그는 성염색체, 호르몬 등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이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제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라이머의 사례가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졌던 때에는 말이죠.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라이머가 태어난 지 14년. 그의 이야기는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춘기를 맞은 라이머는 커지는 가슴을 숨기기 위해 마구먹어댔다. 그리고 남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으로 길러졌지만 전형적인 남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형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쌍둥이 형의 트럭을 갖고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같은 장난감을 두고 항상 싸웠죠. 자라면서 그는 남자아이들과 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라이머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 역시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라이머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서서 소변을 보기까지 했다는 라이머. 여자로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거부했다. 제가 라이머에게 무엇을 해주어도 무엇을 가르쳐도 그 아이는 여자아이로서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머는 아주 반항적이었고 남성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여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이머는 자라면서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라이머를 조롱하고 원신이라고 놀렸습니다. 그 애는 아주 외로웠어요. 외로운 여자아이였어요.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은 라이머에게 그를 여자로 키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얘기해 주었다. 라이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다시 남자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라이머는 여자의 몸이라도 상관없으니 나는 남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자로 살 수 없다면 자살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와 라이머의 가족들은 결국 그에게 사실을 얘기했고 그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원래 남자니까. 성년이 된 후 라이머는 결국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남자를 되찾은 것이다. 그는 왜 여자로 살 수 없었던 것일까?
원래 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데이비드 라이머.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난 후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블루스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블루스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자신의 성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지난 200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왜 그렇게 남자를 고집했는지,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라이머의 인생을 보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완전한 남성의 성기를 갖고 몸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제 역할을 해야 남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데이비드 라이머처럼 남성의 성기도 없고 테스토스테론도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왜 자기 스스로를 남자로 느끼는 걸까요? 존 머니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탁월한 생물학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뭐 형성될 수 있다, 발달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성에 있어서는 다른 것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앞선 시간에 선천과 후천의 관계는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와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총알이 없다면 아무리 방아쇠를 열심히 당겨도 총알이 발사되는 일은 없죠. 총알이 아무리 많이 장전돼 있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은,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으면은 또 발사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선천 유전이 되겠죠. 그리고 방아쇠 당기기에 해당하는 후천, 뭐 경험, 환경, 양육, 학습, 뭐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어우러져야지만이 인간이 뭐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발달한다. 이제 성과 관련해서는 그에 합당한 성이 발달한다, 분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Y 염색체 그리고 SRY 유전자가 작동해서 생식샘을 고안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고안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내외 생식기를 남성 형태로 출생하기 전에 그렇게 다 만든 상태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데이비드 라이머 같은 경우에 그 아이만 그렇게 했는지 그 시대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뭐 가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이렇게 지지는 형태로 그렇게 포경 수술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전기 장치를 잘못 작동해 가지고 아까 동영상에 본 것처럼 그 음경이 이제 완전히 거의 다 잃어버렸다, 손상됐다 그랬죠. 뭐 이건 다른 격가지 얘기입니다만 포경 수술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소위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어떤 의식, 문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산이 되어서 그렇게 한 민족의 한 특정한 지역에서 행하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작용해서 그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 한동안 뭐 의사들 뭐 수입이 어떤 식으로든 수입이 있었겠죠. 요즘도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동영상에 나왔고 그 포경 수술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남성의 외생식기만 없는 거지 그냥 남자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회에서 얘에게 역할도 그렇고 얘가 아니죠. 이제 아까 성인 40 초반까지 생존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여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성 정체감을 어떻게 여성이게끔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과 관련해서 성적 지향성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도록 어떻게 남자를 성적 파트너로 그렇게 여기게끔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맞는 거죠. 불일치한 거죠. 뭐 때문에 자살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불일치하게 된 것도 뭐 일조했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거나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 추측이니까. 근데 이렇게 타고난 선천 이제까지 배웠던 그 두 가지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 그것이 가져다 준 선천적인 조건, 달리 하면 생물학적 조건 그것이 나의 소위 심리적인 경험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일치되면은 분명히 행복하진 않다. 힘들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데이빗 라이머가 이제 그런 경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글 본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성정체감 결정에 있어서 유전, 호르몬 이런 것들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데 끝 부분에 그 나레이션 하는 분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조금 전에 다시금 설명했듯이 데이빗 라이머는 고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테스토스테론을 분비 안 돼요. 그리고 내생식기도 그냥 뭐 그것까지 다 제거했는지 모르지만 뭐 자궁이 있다든지 난소가 있다든지 이렇진 않죠. 그리고 주위에서 요구하는 것도 여성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왜 본인은 그렇게 자꾸 남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적 지향성도 왜 여자 쪽으로 향했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 하는 오늘 다룰 내용에서 끝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성, 성전환, 동성애까지 연결해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남성, 여성으로 분화가 되면은 그 남성, 여성 사이에 행동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행동의 차이 이전에 지금 또 오늘은 뭐 동영상이 좀 많은데 동영상이 훨씬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에 힘을 빌어서 오늘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있어. 호르몬이 구조화 효과를 내기도 하고 활성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즉 호르몬의 작용은 여기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예부터 지금 보여드리고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예를 보여드릴 텐데 남성 호르몬이 됐든 여성 호르몬이 됐든 구조화 효과가 있고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앞서 봤던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작용해서 남성의 내외 생식기의 구조를 지니게 하면은 이건 평생 가는 거죠. 이게 구조화 효과예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특히 사춘기 때 평생에 거의 90% 이상이 분비되고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에 성적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될 때 또한 그와 관련해서 생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렇지 않는 분비가 되지 않을 때보다 뭔가 다른 식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활성화 효과라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동영상 보고 지금 구조화 효과, 활성화 효과와 관련해서 행동이 성찰하고 있는데 그걸 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테스토스테론은 남자들의 행동을 거칠게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죠. 테스토스테론은 이처럼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남성들의 사망률이 젊을 때 더 높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성일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덩치가 크고 근육이 많은 남자들을 말입니다.
영국의 스털링 대학교. 10년째 얼굴을 연구하고 있는 토니 리틀 박사. 그가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적인 얼굴일수록 여자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높다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 남성적인 얼굴은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지닌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배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높은 사람들은 빨리 승진하며 신분 상승의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얼굴일수록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짧다. 턱이 큰 편이고 얼굴 전체는 약간 각진 모양이다. 치매에 들어있는 테스토스테론 함유량은 남성성과 직결되는데요. 턱이 큰 남성일수록 치매에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반면 턱이 작은 편이고 얼굴이 동그란 남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성격을 만들었던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얼굴의 모양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호르몬의 구조와 효과. 이제 남성부터 보기 때문에 제가 남성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여성에게도 당연히 여성 호르몬의 구조와 효과, 활성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저 동영상 보기 전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바로 이런 미분화된 생식기가 여성이 되었던 남성이 되었던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구조와 효과예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의 생식기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에서 봤듯이 그 평생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90% 이상이 분비되는 건 청소년 시기에 외모가 바뀌죠. 확연히 그전보다는 더욱더 남성, 여성 사이에 그런 외모가 확연히 달라져요. 이제 그것이 바로 구조와 효과고, 그리고 그때 행동이나 소위 우리가 성격이야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전과 또 다르죠. 그것이 호르몬의 활성화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춘기 시기가 지나면은 그 사춘기 때와는 다른 또 행동이나 성격을 또 보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뭐 구조화 효과는 영구적이고 활성화 효과는 일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에 보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하면서 그 남성 얼굴과 관련된 그 테스토스테론 효과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조화 효과예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또 조금 전에 사춘기 시절만 얘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상대적으로 사춘기 때에 비해서 미량이라 하지만 그것이 때때로 환경상의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분비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본인의 행동이나 스스로 경험하는 심리적인 것이 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활성화 효과. 그렇게 나뉩니다. 호르몬의 효과는 그게 구조화 효과, 활성화 효과. 그래서 동영상을 봤고 여기 이제 행동의 성차를 보면은 아까 동영상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데이빗 라이머가 어릴 때 인형을 갖고 놀기보다는 트럭을 갖고 놀길 좋아한다는데 여러분 뭐 조카나 앞으로 이후에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남자아이들은 동력이 있거나 즉 배럴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자기가 밀던가 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장난감 뭐 인형이나 소위 소꿉놀이라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뭐 남자아이도 물론 그런 것들 갖고 놀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갖고 노는 비율이 다른 거죠. 그런 것도 뭐 바로 호르몬,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호르몬의 영구적인 구조와 효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에게서도 수컷 원숭이는 소위 우리가 남자, 여자 구별 없는 중성 장난감이라는 것을 갖고 노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이 보면 앙컷 원숭이는 그죠? 상대적으로 이 수컷 원숭이보다는 여자 장난감을 더 많이 갖고 놀고, 이 수컷 원숭이는 앙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자 장난감을 더 많이 갖고 노는 식으로. 이것도 결국 호르몬이 작용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영구적으로 주고, 그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행동상의 차이, 그리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시기별로 특정 상황에서 분비된다면 그에 따라 또 행동상에 아닌 심리적으로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인다면 그건 또 일시적인 활성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수컷 원숭이들은 암컷 원숭이들보다 남자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암컷 원숭이들은 수컷 원숭이들보다 여자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정 요인은 아까 첫 번째는 유전자, 두 번째는 호르몬, 성 호르몬이죠. 즉 남성 호르몬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바로 뇌입니다.